44. 수사 단서로서 고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출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피해 사실의 신고는 소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45) 고소에 있어서 범죄 사실 특정의 정도.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 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범죄 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범행 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 그 기간 중에 어느 특정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고소는 특정한 기간 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46) 고소의 방식과 고소 능력. 친고죄에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 능력, 즉 고소 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 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 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 능력이 인정된다.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에 관계 있는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빌딩 2층으로 끌고 가 약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 피해자는 11살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피해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되었으므로 고소 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 제출의 합의서에 피해자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날인은 없고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인 부의 무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 본인의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 법정 대리인의 고소는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소가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친고죄의 공소제기 요건은 여전히 충족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간음 목적 약취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47. 고소권자로서 법정 대리인이 갖는 고소권의 성질. 형소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 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 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소기간도 법정 대리인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법정 대리인은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법정 대리인의 고소를 취소할 수 없게 된다. (48) 고소기간의 시기. 형소법 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 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비친고죄의 고소는 소송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와 관련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한 판례이다. (49) 고소기간의 기산점. 쟁점. 고소 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후에 고소 능력이 생긴 경우 고소기간의 기산점은 고소 능력이 생긴 때이다. 친고죄 폐지 전 사안인데,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에 고소 제기했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살 소년에 불과하여 고소 능력이 없었다가 고소 당시에 비로소 고소 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 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고소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50) 고소 고발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 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해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했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 사범에 대한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했더라도 위에서 본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만으로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51) 친고죄에 있어서 주관적 고소 불가분의 원칙. 고소 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 취소는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형소법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좌지우지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과 관련하여 233조에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에 대한 고소 및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는 주관적 불가분과,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한 개의 범죄 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및 그 취소는 범죄 사실 전부에 미친다는 객관적 불가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불가분 원칙의 위반 효과와 관련하여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52.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고소 불가분 원칙의 준용 여부. 쟁점.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소법 제233조의 규정, 즉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규정이 반의사 불벌죄에 준용되는지 여부. 소극.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 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2항에서 고소 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반의사 불벌죄에 위 제1, 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233조에서 고소와 고소 취소의 주관적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 반의사 불벌죄 1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친고죄와는 달리 그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다. 단 부수법 2조 사항 위반죄의 경우 공범에 의해 부정수표가 회수되면 피고인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마치 반의사 불벌죄에도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는 효과가 결론이 된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